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의 가치. 자, 아까 진보는 가치지향적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한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 그냥 진보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보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일단 그 전에 얘기를 했던 근대란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치적인 면에서 뭐 경제적인 면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 그렇죠? 예. 근대란 자본주의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진보는 뭐냐? 바로 거기서 진보적인 것이어야 되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요거 좀 경제적인 용어인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접 생산자에 의한 더욱 많은 잉여 생산물의 귀속이다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자에게 더욱 많은 잉여 생산물이 귀속되는 것이 진보예요. 옛날에 노예보다 잉여 생산물이라는 거 아시죠? 경제 활동 속에서 소비하고 남은 거, 이게 노비보다는 농노가 조금 더 많이 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노동자가 잉여 생산물을 이전에 노비나 농노보다는 더 많이 갔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생산자가 바로 이제 요것도 이제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바로 노비, 농노, 그죠?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직접 생산자가 그 여전히 우리가 전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21세기 들어서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하이퍼 자본주의라 그러는데,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지난번에 노동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플랫폼 노동까지, 그리고 모든 필요 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가사노동, 청소, 돌봄 노동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라이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택배 노동자 이런 것, 이렇게 그런 필요한 노동, 서비스 노동까지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이 귀속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진보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건 뭐 아무리 어쩌고 해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잉여 생산물이 소수에게 독점돼가고 있다.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게 우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진보라는 것이 그냥 경제적인 이런 걸 다툼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뭐냐? 바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질적 전환. 자, 진보는 상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거를 못 하다가 내 손으로 대통령 뽑아, 이것만 해도 진보죠. 일단 진보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손으로 뽑아봤자 지멋대로 하더라. 그죠?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서서 법도 만들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확대가 돼야 돼요. 확대, 그리고 질적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된다라는 얘기죠. 직접 민주주의는 핵심이 뭐라 그랬죠? 복습도 안 하셨구만.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이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그 권리들, 그렇죠? 권리들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집회결사의 자유, 그렇죠? 예, 시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근대사회, 현대사회는 신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 없어졌을 뿐이죠.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이 갑질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돈 많은 놈들은 빠져나가, 처벌 안 받아. 그렇지? 그런 거 뭐, 사례 굉장히 우리 많죠. 그죠? 사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법적 신분은 사라졌지만 자산에 따라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학력이냐, 학벌이냐, 인맥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 요즘 와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소수자 권익 향상이죠. 자, 인간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소수자가 점점 권익을 확대해온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왼손잡이 있어요? 왼손잡이.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 많이 있죠? 네.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들 부모 세대 때만 해도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왼손으로 밥 먹거나 글을 쓰면 부모한테 혼나요. 아무리 관대한 부모도 그건 못하게 해요. 애가 밖에 나가서 저기 될까봐.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소수자였다고. 그리고 실제로 박해를 받았어요. 따당하고 막. 그래서 왼손잡이가 억지로 옛날에 그 궁중의 악사들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연주하는 거는 오른손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른손으로 옮기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왼손잡이들이 그 밥은 오른손으로 먹는데, 이제 밥 같은 거 오른손으로 먹으라니까 오른손 먹고. 근데 힘은 역시 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질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뭐 공 던질 때, 이럴 때 같은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그 왼손잡이들은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밥 딱 먹고 있다가, 야, 세기, 뭐? 그러면 오른손잡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놓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왼손잡이 같으면 바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알아요? 네. 상민이도 모르는 것 같아. 좀 타자에서 많이. 타자에서 많이 했어. 그러면은 혹시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 메밀꽃 필 무렵에 보면 그 주인공 화사영원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막 애들이 놀리는 게 나옵니다.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린대. 그러고 어쩌고. 그렇게 왼손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다가 점점 없어졌는데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조금 일찍 발달된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빠르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자잖아. 부자가 있잖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니까 아마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서명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 뉴스에 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봤어요. 저 대통령이 왼손으로 글씨 쓰네. 오른손 다쳤나? 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됐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건데, 그 외에 뭐, 우리 장애인. 요전에 그 장애인 활동하는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들 공부를 해서 유학 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고, 장애인인데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서 이제 장애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된 장애인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못된 장애인이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못된 장애인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애인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알아요? 막 몸에 사슬 메고서 그런 분이 있어.
그분한테 감명을 받은 거야. 그분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나는 이게 생존의 문제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못된 장인이 되겠다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협조해주고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개선이 됐다. 이제 사실 우리 지난 한 3, 40년 정도의 저기를 보면은 굉장히 나아졌어요.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 그지? 지하철마다 다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지? 이렇게. 내가 그 외사촌이 말을 못해요. 그 외숙모가 태어날 때 그 약을 잘못 먹었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얘가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미국에 갔어요. 한 20대쯤에. 근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기 좋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한 80년대 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없었고, 여기도 없어. 우리는 뭐 독재하고 싸우기 바빴지, 뭐. 사실 그래. 근데, 거기만 해도 우리보다는 그 점에서 나았었단 말이야. 그치? 미국이나 유럽은 그 점은. 근데 우리도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 문제인데, 이 성평등 문제는 사실은 좀 얘기가 길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자, 성평등에서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소유가 생기면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이 노동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죠? 그래서 그것의 역사적인 기원과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한때 우리 그런 얘기 있었어요. 프로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다. 멋있는 말이야. 그지? 멋있는 말이고, 내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굉장히 혹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프로의 세계는 없어. 내가 프로가 돼서 남자들 눌러줘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점에서 프로인 여자들이 굉장히 진전한,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검사 있잖아요. 그 70년대에는 여자 검사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80년대 와서 생기기 시작을 했고, 판사도 70년대 한두 명 이렇게 있었어요. 이태영 여사라고 그분이 최초로 사법시험 합격한 분인데, 근데도 판검사는 못했죠. 변호사 하면서 이제 그때 가정법률 상담소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것들, 앞선 그런 엘리트 여성들의 그런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힘겹고 눈물겨운 거예요. 그런 거를 뭐 비난하자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평등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 우리 그걸 뭘 할 수 있냐. 우선 여러분들 혹시 G.I. 제인이라는 영화 봤나본가 모르겠다. G.I. 제인이라고 데미 무어가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인데, 여자가 이제 해군이거든. 근데 해군 특수부대에 지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지원하게 만드는 그 상원 그 국방위원장이 있어. 국방위원장이 여자거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그런 데로 발탁했다라는 자기 정치적인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탁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하고 싶다, 이거 나도. 그래 하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막 온갖 비난과 모욕과 이런 걸 뚫고 막 그걸 해. 그런데 그 특수부대라는 거는 앵간한 남자들도 힘든 건데 막 그걸 하지.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다가 원래 아까 국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 여자를 그러면서 딱 동성애자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중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 이 여자가 다시 그걸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폭로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마치긴 하는데, 자, 거기서 GI라는 게 이제 그 미국에서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버먼트 이슈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미군은 군인 제인이란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그런 식으로 다 잘라야 되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딱 보세요. 서지현 검사 공부 잘했겠지, 그지? 검사로서도 굉장히 뛰어났대요, 거기서. 그런데 성추행당하고 그러잖아, 거기서. 그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요즘 얘기를 하지, 그지? 플랫폼 노동자가
온라인에서 온라인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여기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그죠? 근데 여기서도 남녀가 딱 갈리고 있어요. 지금. 배달, 택배 이런 건 남자들이 주로 해요. 그죠? 가사 돌봄 청소 이런 거는 주로 여자들이 하죠. 그리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박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임금의 문제, 노동 조건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에서 눈 뜨지 않는 한, 이게 곤란한 거예요. 엘리트주의로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지? 여자들 국회의원 많이 됐다? 여자들 뭐 판검사 많이 됐다?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울의대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의대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의대에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또 떠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 이 남녀평등 된 것 같다, 여성 된 건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그 사람들만 얘기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거기다 또 뭐냐면은, 그 의사들 같은 거가 여자가 많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소위 잘난 여자들이 경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치여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또 이면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도 그런데 전 세계 1%, 10% 가진 사람들 남녀 비율로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중하층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 격차가 나요. 소득 격차가 나. 우리 지금 뭐 갑부라고 하는 사람 조금 다 남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그걸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요즘 말이 많아요. 남자들 중에서는 이제 반감 갖는 사람도 있고, 박원순 시장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이러고 저러고 변명, 할 필요가 없어요.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사람은 그건 진보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피 끓는 청년들이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내 친구 중에 개를 5마리 기르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마리가 됐대. 근데 얘네들이 보통 때는 이게 질서가 잘 잡히는데 발정기가 되면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되면.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다. 똑같은가? 아니에요. 발전기에만 그러면, 인간이 발전기에만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발전기를 어떻게 해서 때를 맞춰서 짝짓기 하고 하면 되니까. 그잖아. 발전기가 아니라 시도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시도 때도. 근데 시도 때도 왜 그래요? 시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주입을 시켜 자꾸. 여러분들 그거 알죠? 지금 광고 이런 걸 보면요. 전에 혹시 구성애라는 아줌마 생각나나? 구성애 아줌마가 얘기하는데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얘기 듣고서. 뭐냐면은 갓난 애기들도 흥분을 한대, 성적인 흥분을. 텔레비전 광고 때문에. 광고가 자꾸 그런 걸 유발한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걸로 저기를 하게 되니까 이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건 아주,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또 당연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온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데서 싸움이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충 덮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노조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 그런가? 야, 우리 동아리 어떻게 되려고 선배 그걸 해야 돼. 네가 참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용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런 게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진보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평등, 여성의 문제라는 것도 여성, 노동자, 여성, 빈민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듯이 직접 생산자인 여자가 남녀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돼? 잘난 여자가 오너가 되고 잘난 여자가 돈 많이 벌고 잘난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성평등이 아니라, 그지? 바로 그런 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진보해서 인간 존중, 생태계 존중. 자,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 이거 진보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들의 인간을 위한 여러 가지에서 지구를 사실 파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환경을 복원을 하고 또 이 발전이나 이런 것도 좀 그 정체라기보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상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진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